네, 이번에는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대남 전단 오물 풍선, GPS 교란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서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되면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가능해진 건데요. 여러 대북 심리전 수단 가운데 얼마 전에 저희도 대북 전단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풀어봤었는데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고 하죠. 대북 확성기 방송 한번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미사일 개발, 테러, 납치, 마약, 위조달러, 해외 근로자들의 노예노동 등 북조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김정은 세습 정권의 독재성과 연관되어 있다. 인민군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쌍방 확성기 방송 활동을 포함한 모든 선전 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는요, 대북 확성기의 역사 한번 짚어보죠. 그 시절을 생생하게 전해주실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2000년도 합참 심리작전을 담당한 장군이셨습니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님 전화 연결해보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비군 육군소장 김희철입니다. 예,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대북 확성기 방송 저희가 잠깐 듣고 왔거든요. 예. 혹시 같이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이 방송을 하십니까? 앞서 가장 먼저 나왔던 분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친숙하게 듣는 어떤 여성 성우분 같은 분의 목소리였고 두 번째 분은 이게 북한 평양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분들이 방송하시던데 어떤 분들이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중명 때부터 그 보병사단 대장 작전 전문을 마치고 민심부에서 심리작전 총괄을 했고 중소위 시절에는 DMZ로 집회장을 근무해서 심리작전에 대해 약간이 압니다. 예. 그 방송하신 분은 그 방송 요원들이고 나후에 나온 거는 북쪽에 있는 그 방송 요원들입니다. 아, 북쪽에는 방송 요원들이라는 건 그분들이 그럼 탈북을 하신 분들이에요? 북쪽에 있는 사람 대남 방송이에요. 아, 지금 저희가 네. 지금 전해드린 거는 저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그러면 탈북자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예.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금 보내드린 건데 그럼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분들도 방송 요원으로 활동을 당연하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투로도 방송이 가능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소장님이 2000년도에 군에서 합참 심리작전을 담당을 하셨는데 장군으로서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중령 때 그 사단 민심부에서 네. 심리작전 총괄을 했고 예. 그 중소위 때는 실제로 DMZ 집회장을 하면서 심리작전을 시행을 하는 약간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민심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얻는 부서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작전이죠. 마음의 심리를 이렇게 오염시키거나 설득을 해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심리작전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대북 심리전 총괄을 하셨는데 예. 저희가 얼마 전에 북한이 오물풍선 대남 전단 날리는 거 관련해서도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전단 살포도 심리전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고 뭐 심리작전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근무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북 확성기 방송, 예. 그다음에 전광판, 전단살포, 대면작전,
계기 심리전 등이 있습니다. 전단살포 대북 확성기는 알 것 같은데 전광판은 뭔가요? 전광판은 한 6m 바이 8m 크기의 한 글자가 그 정도 크기에 그 형광으로 글자가 들어갑니다. 예. 6글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북쪽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 글들을 거기에 적습니까? 거기에는 통상 보면은 한 그 철책에 있는 그 대북 그 북한 인민들도 볼 수 있지만 예. 뒤에 있는 주민들도 볼 수 있어요. 보여진 대로 한 20km 정도 야간에는 예예. 10km에서 20km 정도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통상 효과가 좋았는데 날씨를 넣어준다. 내일 뭐 아침에 비가 온다. 그럼 딱 비가 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월드컵 경기를 했을 적에 뭐 북한군이 졌다, 이겼다 이걸 먼저 알려주면은 쟤네들이 볼 때 야 정보가 빠르구나, 정확하구나 이런 신뢰감을 갖게 되면서 혼동을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자체에서는 엄청나게 그 오염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북한은 뭐 남한은 못 산다, 남한은 힘들다, 거짓말한다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예예. 팩트를 전달해 줌으로써 북한을 그 혼동하게 북한 이민 및 북한군들을 혼동하게 그리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전광판 대북 심리전이 효과가 좋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예. 6m, 8m 정도 크기의 예. 전광판에 한 글자가 한 글자 크기가 6m, 8m라고요? 예예예. 엄청 큰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멀리서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야광으로 그런 예. 글 뭐 날씨를 넣어준다던가 뭐. 예, 형광으로 이제 밤에는 불이 글자가 바뀌니까 계속 그렇죠. 계속 효과가 바뀌는군요. 있죠. 예. 맞네요. 눈에 띌 수밖에 없네요. 멀리서도 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북 심리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고 또 얼마나 전략적으로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어떤 효과를 거두셨을까요? 좀 몇 가지 실례를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제시를 해볼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그 노무현 정권 때 중단되고 나서 2010년대 천안함 피격 때 막 계속 도발되다가 2015년 목함지사 발생 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어요. 다시. 네. 그때 보면은 통상 그 2010년부터 16년까지 9명이 그 DMZ를 넘어왔는데 대북 방송을 시작한 1년 만에 4명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9명이 넘었는데 한 그 해에 4명이 넘어왔으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광판의 효과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예. 귀순을 해온 분들이 실제 대북 심리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까? 그때 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뭐 이런 말들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민심부에서 그 총괄장교라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대북 탈북한 그 휴전선을 넘어온 사람들, 그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신뢰가 간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방향도 못 잡아. 네.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저기 남쪽이다. 그리고 전광판 불빛이 보인다. 저기 남쪽이다. 그러면 탈북자들이 그쪽 방향을 지향해서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엄청나게 동의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내용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실 심리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는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이 나요. 그렇죠.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을 혼동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아주 효과가 컸습니다. 예. 그래서 대북 심리전입니다. 오늘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키면서 우리 군이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건데 대북 확성기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젠가요? 대북 확성기는 1963년에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에 처음 설치됐고 그리고 한 41년 동안 계속되다가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중단이 됐습니다. 예. 중단됐다가 2010년도 천안함 피격하면서 긴장이 강화되고 도발이 계속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마침 2015년에 그 목함지사 사건으로 우리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를 안 하니까 그럼 확성기 먼저 재개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개하는. 그러니까 41년 동안 해다가 중단했다가 11년 만에 다시 재개됐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도에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군산문계선 일대에 있는 그 대북 확성력 정적 중단 철수를 했습니다. 예, 네네.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다면 너무 그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대북 차원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1963년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대북 예. 확성기 방송.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우리가 아는 그 확성기에 대고 말하는 거 연상되거든요.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24시간 운영되는 그 방송은 FM이나 AM으로 가게 되고 예. 대북 방송이 예. 이 확성 스피커의 방송은 필요시 수시적으로 하게 되는데 주로 녹음을 해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고를 검토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녹음을 해서 그 심의 전단에 있는 방송 요원이 녹음을 한 다음에 방송을 하고 필요시에는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시민전 요원들이 그 GOP까지 올라가서 그 마이크를 잡고 직접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성기 되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하는 거고, 그죠? 그렇죠. 아까 FM, AM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라디오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라디오입니다. 아주 효과 좋습니다. 그것도. 예. 이건 주파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주파수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에서 그 주파수 어떻게 듣죠? 그 주파수로? 의외로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FM보다는 AM 반팔을 많이 듣더라고요. 멀리 가니까. 그러면 북한 북한 주민들도 라디오를 통해서 대북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걸리면 큰일 나죠. 근데 그러니까요. 귀순자들,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도 의외로 우리 남한 상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남한이 경제 발전된 것도 다 알고 있고, 특히 뭐 K-팝, 그 한류 문화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 이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AM, FM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라디오 채널 그 주파수대로 그분들도 들으시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그렇죠. 근데 그 주파수는 찾아야죠. 찾아야 되면 잘 찾아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렇죠. 지금 저희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그 사회자께서 그 MC께서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YTN 라디오, 지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 최전방 지역에 한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한 16대가 있었다고 찾아보니까 돼 있던데요. 2018년에 판문점 선언으로 모두 중단이 된 상태고. 그러면 이동식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차량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네, 차량에 스피커를 장착을 해가지고 네. 그 돌려놓고 북쪽으로 하게 됩니다. 고정식은 스피커가 6개, 12개, 24개 네. 크게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설치하는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원거리 방송이 가능하고 이동식 차량은 스피커를 몇 개 정도 4개 정도 부착을 해가지고 GOP 능선에 올라가서 북쪽으로 방송을 하면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그 북한군들한테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이제 다 녹음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제작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합참 심리작전, 민심부의 심리작전 총괄 장교를 했는데 그 부서가 있군요. 그 예하에 심리전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심리전단에 이제 방송팀이 있고 원고팀이 있고 그 작업팀이 있고 다 있어가지고 그 팀들에 의해서 작전을 준비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 제가 부서 전역한 지 10년 넘었지만 아마 지금도 그 팀은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시행은 연습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 일반 방송국처럼 PD 있고 작가 있고 아나운서 있습니다. 있고 다 있단 말씀이시군요.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지정이 돼 있군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방송된 건 FM, AM으로 가는 것이고. 그건 라디오고. 이건 녹음해서 하는 거니까. 녹음해서 하게 되고 필요시에는 방송 요원이 직접 가서, 왜냐면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A 지역은 이런 내용, B 지역은 이런 내용 하거든요. 그러고 예하부대 나가 있는 시민전단에서 그 지역 필요한 거는 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 방송하시는 분들, 방송 요원들은 군인이신 건가요? 신분이? 군인도 있고, 제가 근무할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탈북자들, 네. 탈북자 중에서 좀 학벌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같이 이제 원고 작성도 하고 방송도 했고, 그리고 일반에서 그 방송학과 나온 그 일반인들도 네.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방송 요원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그럼 북한 어디까지 방송이 들릴까요? 약 확성기가 이 24개짜리 하게 되면 20km까지 갑니다. 20km요?
예. 와. 엄청난 효과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 예.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심리전이 있는데 예. 그 지금 북한은 폐쇄된 사회입니다. 예, 폐쇄가 돼 있죠. 예.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면 무너져요. 어. 하지만 그 주민들은 이미 정보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AM 이런 라디오에서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네. 직접적으로 확성기를 듣게 되면은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에서 당에서 얘기했던 거와 실제로 들어오는 거가 틀리니까 네네. 뭐가 맞나?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나 이런 그 경기 뭐 진행 승패 이런 거 정확하게 알려주면 저는 팩트만 얘기하네. 나만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실만 얘기하는구나. 이걸 들으면서 이제 혼동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고 혼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뭐 저희 뭐 K-팝 같은 것도 막 들려주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순자들 지원에 따르면 뭐 사랑의 미로, 대동강 편지, 영일만 친구,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걸 좋아했고 예. 그 대북방송 주는 얘기 직전에는 지드래곤 노래를 좋아했대요. 지드래곤요. 네네. 그래서 영화 강철리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드래곤 노래가.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북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뭐 군인이든 주민이든 연령대가 다양할 테니까 그 연령대에 맞는 것들 좋아할 것 같고 뭐 신청곡 그렇죠. 보낸 사례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맞아요? 신청곡이요? 예. 그건 아닙니다. 신청곡을 들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예. 탈북자들이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해줘요. 뭘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많이 들어주죠. 탈북자들이 우리 북한에서 이런 거 많이들 좋아한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반영해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대북 방송 하시는 분들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위험하죠. 예, 위험하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방송하실 때 특별히 뭐 뭔가 대비하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뭐 옷을 어떻게 입는다든가? 그 GOP 지역에서 DMZ에서 활동할 때는 전 인원이 방탄조끼를 입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 인원이. 그래서 방송 요원들도 거기서 활동할 때는 방탄조끼를 다 입고 합니다. 실제 뭐 총격이 오가거나 이런 사례도 있었나요? 그럼요. 총격뿐만 아니라 포격도 있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짧게 예. 2015년 8월 20일 날 네. 북한군이 고사포를 우리 중에 쐈어요. 예. 그러자 그 사단장이 결심을 해가지고 우리도 KN-55 자주포를 수십 발을 그 군사분계선 북방 한계선 북쪽으로 쏴버렸어요. 우리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해 8월 4일 날 목함지뢰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11년 만에 대북방송을 재개했거든요. 네네. 재개하니까 북한군은 방송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위협하겠다, 도발하겠다 하고 위협을 바로 날라온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응징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북한도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 사과를 하고 남북 회담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때 김관진 장관님이 가서 장관이 가서 악수하고 다 하고 사과 받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참고로 말하면 그때 그렇게 과감하게 응징을 했던 그 사단장이 43대 바로 지금보다 직전 합동참모의장인 김승경 대장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북 방송을 하는 그쪽 이제 이 방송용들 말고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다 준비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군요. 당연히 갖춰야죠. 군인이 할 일이 그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